시간이 되는 데까지 대학의 경일장과 전 10장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 10장하고 연결짓기 이전에 경문에서 말하는 삼강령 8종목의 대체적인 개요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전문과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8주 동안에 사사라고 하는 개요를 도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원전 강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과 거기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가 한문을 보시는 데에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쪽으로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삼강령이라고 하는 거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죠. 이게 명명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어지선이거든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공부는 네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내외 임기 그러거든요. 학문의 전체는 내외 임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명덕과 신민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냐? 명덕을 밝힌다라는 거 이거 자기 완성인 것입니다. 이건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신을 가지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자, 봉사한다는 말은 요즘 말이고 맹자의 말에 의하면 선각자는 반드시 후각자를 깨우쳐줘야 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선각자와 선지자가 후지자를 깨우쳐주지 않는다면 후지 후각자와 선각자의 차이가 뭐냐고. 바로 맹자가 거기에 일갈한 말씀의 뜻에는,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그 어려운 문자 쓰지 말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었으면 앞으로도 혼자만 드셔야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행하는 것이라면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깨우침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고 안 싶지만 1인 독보라, 한 사람만이 홀로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배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지와 후각자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봉사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민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말만 딱 바꾸면 자기의 완성이 타인의 완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말로 하면 이게 자리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리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리 리타라는 거 말만 딱 바꾸면 뭐가 됩니까? 상부보리하고 하하중생이란 말 아시죠?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죠. 이게 대승이죠. 이게 명명덕과 신민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지어지선은 뭐냐? 이게 지어지선은 여기에서는 선이 아니고 지극한 시자를 썼다라는 것, 그리고 그친다라는 것. 먼저 지극하다라는 개념이 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는 극자 붙이면 뭐가 됩니까? 극선이죠.
이것은 가장 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최선은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최선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까지는 잘 하셨다가 그리고 다른 일은 못해도 하나는 잘하시면 이게 최선입니까? 일시지선 어느 한 시간만 잘하시고 쉽게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24시간 가운데 눈 깜짝할 때 좀 좋은 생각 났다가 24시간 종래 엄한 생각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일을 하나는 잘하신데 나머지는 못하시면 그게 지선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지선이라는 거, 이건 이제 한문으로는 뭐라면 흡포라 그래요. 흡포처. 가장 좋은 자리, 최선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어록으로 흡포라는 문자를 썼어요. 한문에서. 가장 좋은 거. 그게 지선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 쉽게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명다개가 경물치기 시행으로 나뉘거든요. 자, 이게 아는 거 어렸을 때는 총명한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멍청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그거 지선입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선량한 사람, 나이 들어가고 행편없는 사람으로 행동 개차반인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지선이란 말 우리 못 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지선이라고 하는 거, 최고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일시와 일사는 뭘 잡니까? 작은 성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한때 어느 하나의 일부분의 일을 가지고 잘한 거, 이건 작은 개념에 새긴 것입니다. 소자의 반대로 보시면 지선이란 건 뭐냐? 위대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위대한 선이라는 것은 시종이 같아야 하고 크고 작은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지선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그칠지자는 뭐냐? 이 그칠지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지자 밑에다가 지자 위에다 어떤 글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중지가 있잖아요. 중지가. 내가 지리산 갑니다. 가다 가니까 힘들어서 멈추면 뭡니까? 중지입니다. 천왕봉 꼭대기를 갔더니 발 한 걸음을 내릴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멈췄다. 그럴 때는 지자가 뭔 지자로 바뀝니까? 그건 중지가 아니라 종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자가 과정상에 멈추는 거라고. 최고의 자리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쉬운 편을 하면 백척간두란 말 아시죠? 백척에 되는 낚싯줄. 낚싯줄 끝까지 가서도 또 한 발을 한 걸음 디딜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더 이상의 자리가 없는 것이 지어지선의 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자 뜻은 뭐냐? 종지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종지의 뜻을. 더 할 일이 남아있었는데도 멈추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다해서 더 이상의 자리가 없을 때 멈춘다라는 것이 지어지선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쉽게 우리 보시면 도를 깨달으신데도 어때요? 도를 깨달은데도 적은 깨달음이 있고 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지혜는, 자, 이 사람이 아는 데는, 지식에는 어떤 것이냐. 이 지식에는 힘편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경지가 얕게 하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행동에도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행하고 어떤 적은 지식을 가진 거, 그걸 갖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신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거, 내 자신의 완성에 있어서나 남들을 깨우쳐주는 것이나 최고의 자리에서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 우리는 적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명덕과 신민. 그러면 지어지선은 뭐냐? 명명덕과 지어지선의 지표예요. 이게 목표점이에요. 지어지선은 명덕과 신민의 밖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명명덕과 신민에 가야 할 최고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강령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8조목을 붙이면, 자, 명덕에는 내가 해야 할 공부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격치, 경물치지, 그리고 성의 정식, 성경, 그리고 이 수신.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명명덕이잖아요. 이게. 이 5가지가 내 자신을 밝히는 덕입니다. 그리고 신민은 3가지입니다. 제가, 취급, 평천합니다. 이게. 이것이 백성민자, 남이란 뜻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거, 이 3그룹입니다. 우리 가족부터 내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명명덕과 신민을 8조목으로 나누면 명덕에 5조목이 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까지. 그리고 신민에는 3가지다. 이렇게 해서 바로 명명덕과 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어지선은 어디 있습니까? 지어지선은 붙이면 돼요. 경물치지가 최고의 한 자리. 수신이 했으면 수신의 최고의 자리. 그 수신의 지어지선이에요. 제가를 다했으면 제가의 지어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어지선은 8조목 소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8조목은 어떤 성향으로 나뉘느냐. 자, 항상 인기, 내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경물치지는 지식에 관한 것인데, 이 지식에 관한 것인데 지식에 관한 것도 안팎이 있어요. 성어, 정신, 수신, 이거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행동에 관한 것도 안팎이 있어요. 이게. 자, 경물치지,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몸을 닦아야 하는 거 5가지지만 크게 나누면 지행으로 나뉘죠. 이게 아는 거,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 뱃속에 본성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현명무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맹자는 그거 딱 4글자로 정리해.
양지양능이라고. 사람의 본성에는 인후예진이 온영리견이니 하늘에는 그런 말 하지만 실제로는 다 뭐냐? 알고 행하는 것밖에 없어. 사람의 본성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아는 것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맹자는 양지양능이라고 말해요. 이게 양지양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보면 크게는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이 내외로 갈려요. 경물이라고 하는 거 사물을 탐구하지요. 자 여기에서 격이라고 할 때 물자 썼잖아요. 이 물은 뭡니까? 그리고 치지 그랬죠. 이거 사물이나 물자 이거 객관세계입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거 객관적인 세계의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천 선생이 경물의 방법이 9가지가 있고 5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물의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는 3가지로 정리해요. 첫째, 옛 선현의 글을 읽는다. 두 번째, 고금 인물의 시비를 논평한다. 세 번째, 현재에 처한 일을 짐작한 거라고. 그게 근사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대로. 이게 사물을 탐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있는 책, 그게 주관입니까? 객관적인 책이에요. 이건 우리는 이와 같이 외부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면 곧장 어디로 갑니까? 주관적인 알무로 가요. 그래 치지라고 할 때의 알지자는 각자 뜻이 아니에요. 그래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알미라고 써요. 알미라고. 여기 진짜는 지각으로 안 써요. 그래서 지는 식야라 그래요. 이 불교에서 말할 때 이 유식인이 식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알미라고 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경물치기는 뭐냐? 객관세계의 사물을 탐구해서 주관적인 인식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아는 것도, 그래서 이천 선생은 이게 불교하고 양명학하고 주자성리학하고 다른 차이점이에요. 불교나 양명은 마음자리만 깨쳐버리면 모든 걸 깨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주관 유심주의예요. 주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주자학은 마음자리도 깨쳐야 하지만 사물의 이치 또한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양명학하고 주자학의 차이점인데, 여기서 지금 그 논할 처지는 아니고, 어떻든 경물치기는 객관 사물을 탐구해서 주관적인 인식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주자와 이천이 몰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전으로 가면 제5장에 해당돼요. 이게 성이, 정신, 수신 이거 다 펴는 행위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셔야 할 것은 성의라고 했을 때 뜻이자하고 마음심자지 않아요. 몸이지 않아요. 행동이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내면적 행위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심리적 운동이에요. 몸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기 위한 전제적인 운동이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도 성의와 정신은 내적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그 기독교 말 있잖아요. 간음하는 자, 몸으로 간음하면 그건 교도소를 가야 돼요. 그건 수신에 관련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종교적으로 그러한 것을 심죄, 심과라고 써요. 이거 행동은 안 됐지만 의식이 그 간음을 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면적 범죄 행위를 한 것이에요. 외적인 행동으로까지는 안 갔지만. 자, 이와 같이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적과 외적으로 나눈다를 먼저 구분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뜻이라고 하는 거, 이 차이점이 성의 공부하고 정신 공부가 이거 헷갈린 부분이에요. 먼저 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심은 어떤 관계냐? 가장 쉽게 말하면 뜻 이자는 비유를 들면 쌀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에요. 밭을 깨끗이 하려면 좋은 곡식만 놔두고 잡초는 뽑으셔야 돼요. 성의는 행지시예요. 바로 행동의 최초로 이루어진 자리가 성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눠지느냐? 이게 선악관이거든요. 선할 수 있느냐, 악할 수 있느냐의 첫 관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선한 사람을 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나눠진 관문은 성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인기관이라고 그래요. 인간답게 사느냐, 여기에 귀신 기자는 인간의 반대로 소위 악마답게 사느냐의 관문은 성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한 생각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독약이 뭔지 아십니까? 쥐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악독한 생각 한 번만 하시면 그 어떤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위에 사람들이 엄한 생각 한 번만 하면 뭔 짓 합니까? 엄한 생각 한 번만 하면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이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념진행에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한 생각을 싹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약치고 독약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독약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 그 인간살이에 있어서 인간다운 세상과 악마다운 세상이 나눠진 관문이 인기관이에요. 이게 성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마음하고 이 성의의 이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뜻 이자죠. 뜻이라고 하는 게 뜻 정자도 있고 뜻 진자도 있죠. 그런데 성의라고 말하고 성정이란 말 쓴 적이 없죠. 성지란 말 쓰신 적 없죠. 우리의 생각의 공부는 뜻 이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과 의와 지는 똑같은 생각이라도 발전 단계가 달라요. 이 정자는 초발 위정이에요. 처음 발생하는 사람의 생각을 정자를 써요. 처음 발생할 적에를 정자를 쓴다.
그래서 이 정자 붙은 글자 나쁜 자 있는가? 거기 한번 봐보세요. 인정, 모정, 애정, 거기까지만 좋아요. 사람이 만나서 좋은 느낌 가지면 그거 애정이죠. 근데 좋은 느낌 다음에는 뭔 짓 합니까? 이게 앞으로 만나봐 어째봐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식 우리 키울 때 그 애틋한 모정으로 자식을 교육도 그렇게 시켰었습니까? 애기 때 무작정 사랑하는 마음처럼 애들을 가르쳤습니까? 이것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쩔까, 그게 모적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계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의자를 쓰는 거예요. 이 의자는 계교라고 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 계교를 다른 말로 하면 상량이라고 써요. 헤아릴 쌍자, 헤아릴 양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뜻이자예요. 이게. 그래서 정자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뜻이자를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부터 사기친 놈들이 없어요. 처음 만난 단계는 정이기 때문에 순수해요. 근데 이놈 순수가 조금 가면은 쩌는이 들어요. 그게. 그럴 때 의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선악이 갈린 거예요. 그래 이 글자도 설립자예요. 어디로 세우냐예요. 뜻정자는 뭐예요? 풀을 정자 썼죠. 처음 나온 풀은 싹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계산 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공부는 어디에서 공부가 붙었느냐? 이 계산 속에서 붙은 것이에요. 사람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느냐 나쁜 쪽으로 계산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악이 갈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의 공부라고 해요. 요 지자는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선비사 밑에 마음심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가 나오면 확고부동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좋든 나쁘든 이것은 일정하게 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쁘든 좋든 이 지자가 나오면 신불가 양형이라 마음은 둘로 쓸 수 없다. 이때는 안 흔들려요. 좋으면 좋은 대로 가고 나쁘면 나쁜 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뜻지자 뜻이에요. 만약에 이럴까 저럴까 한다면 그건 뜻지자가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우리 애국지사 그러죠. 애국지사. 여러분 요 의자 써가지고 애국의사 있는 거 봤습니까? 내가 나라를 한번 사랑해봐. 그만둬봐. 그거 애국의사입니까? 이런 글자 쓴 게 없네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훌륭한 선비란 뜻으로 애국 전사라는 거 봤습니까? 글자가 없네요. 그래서 이 뜻자가 나오면 신불과 양용 딱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두 군데 쓸 수 없다. 그럴 때 지자예요. 그래서 이 지자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어에서도 지자가 나온 데는 확고부동이에요. 그래서 3분 지수는 가타수 연이와 3분의 장수는 그 머리를 잘 나올 수 있지만 필부지 지 그러죠. 3분의 장수의 대칭으로 필부지 지자를 썼죠. 필부의 지는 별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어도 그러지 않아요. 도에다 떠서 뒀다. 도를 한번 다 까봐 말아봐. 그거 지어줍니까? 논에
그럴 때는 진짜 못 써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뜻이자였어요. 선악으로 갈림길에서 나쁘게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쁜 대로 이미 정해져 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성이지 성지도 없고 성정도 없어요. 이게 성의공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딱 두 가지예요. 좋은 것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것 나쁜 것이 어디서 갈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감정 수없이 많거든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 적게 보면 우리 사단이니 칠전이니 자꾸 말하지 않아요. 4가지니 뭐 7가지니 순수하게 하면 사단이요, 인간의 정으로 말하면 희로애락 애호요, 칠전이 있죠. 장자로 넘어가면 그게 30몇 가지로 나와요. 인간의 감정 표현이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데 희로애락 애호욕을 딱 두 글자로 뽑아보면 뭡니까? 조로 짜고 실화로 짜고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 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흰머리만큼이나 많은 일 겪으셨죠. 그런데 많은 일을 겪으셔도 그 수많은 일을 딱 멍뚱그리면 뭡니까? 순경역적뿐이 없어요. 잘 풀리는 일, 안 풀리는 일. 사람은 순역에 따라서 좋아하고 나쁜 거예요. 쉽게 표현해봐요. 딸이 머시멜 하나 데리고 왔는데 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요? 그게 역경이에요. 그게 거슬린 거예요. 비가. 사람은 이렇게 인간사가 수없이 많지만 인간사가 그렇게 많아도 순역 2개뿐이 없어요. 잘 되고 못 되고. 따라서 순하면 좋고 거슬리면 미운 거예요. 이게 인간 감정의 대변이에요. 이게 사람 생각 막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막 고고한 것만 막 머릿속에 있는 것 같죠? 딱 뒤집어놓고 봐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제대로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싫어하실 거 제대로 싫어하셔야 돼요. 선악에 대해서. 그게 성의 공부예요. 여러분들은 성의 하라면 내가 뭐 고고한 거 말짱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 때문에 좋아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한번 돌이켜봐 가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나만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 속에는 항상 내가 들어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나라고 하는데 집착돼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성육 공부예요. 우리 일상사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의 공부 하시려면 대단한 수도한 사람만 성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멀리 보지 마시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데서 여러분의 생각이 펼쳐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이 성의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농사짓듯이 좋은 곡식 놔두고 나쁜 곡식은 뽑아서 잡초를 제거하면 다시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의에서 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보셨지만 성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물을 접촉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럼 마음자리 어떻습니까? 사물을 접촉하기 전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딱 그 일 지내가고 가면 거울처럼 그 흔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자리를 그 일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 변표가 있어요. 그 일이 없는데도 그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원래 마음은 육아에서는 허령이라 해서 비로자 씁니다. 불가에서는 뭔자 씁니까? 비로자 대신 공자나 문자 다 아시죠? 그 여러분들 그냥 혼자 가만히 계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공하셔가지고 마음이 허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에는 두 가지 변표가 있는데 크게 보면 집착과 방심이에요. 집착은 어떻게 나오냐? 집착이 뭐냐? 여러분의 집착 이거 세 가지예요. 과거심.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그게 맺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 옛날 고생하셨던 바람에 그러면 고생이 쪄들어가지고 잘 산데도 검은 고무신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치보다 낫죠. 그러나 그것도 옛날 가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심. 과거심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추억심입니다. 옛날 추억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일이 없는데도 추억 속에서 파묻혀 사는 사람들. 현재심. 지금은 뭐 하나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멀리 볼 겁니? 나도 물건 살 때는 꼭 산다면 사버리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뭔지는 것 같아.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게 현재 집착이야. 세 번째가 미래심. 지금을 이래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하는 미래 기대심리. 사람은 이것 때문에 조용하지 못해요.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도 그렇게다. 사위될 놈을 데리고 왔는데 사위될 놈을 반듯하게 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놈 새끼가 어떨란가 생각. 현실에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하고 앞으로 미래를 더 따진 거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친 추억과 지나친 기대에 따라서 현실을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자리를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집착은 너무 강한 사람한테 나온 거라면 반대로 한 사람은 뭔 사람이냐? 될 대로 대관식으로 그냥 놓고 산 사람들. 그냥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흔한 말로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마음을 잃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심하는 자. 아예 마음이 이것을 전문에 가면 신불제라고 그래요. 마음이 애당초 없어요. 이게 하나는 집착이에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도 먼저 성질 내고 먼저 불안해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 좀 이런 말은 안 됐지만 내가 우리 휴가 때도 내가 자주 말하지만 그 괜히 쓸데없이 그 스트레스 받아갖고 간 나빠진 사람 그 사람들 대체로 보면 어떤가를 봐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혼자 예민한 거예요. 그것이 성의에 관련됩니까? 마음에 관련됩니까? 이게 일이 있었을 때 나오는 것은 성의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가 같으냐? 거기에 이제 거울을 비유하는 것이 이 명경지수를 비유한 것이 밝은 거울이라든지 고요한 물을 말할 때 지수 그러거든요. 장자에 나온 말로 고요한 거울과 그 고요한 밝은 먼지 끼지 않는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흐르는 물에 얼굴 보입니까? 인 막가모 유수. 흐르는 물에는 사람 얼굴이 안 비치죠. 바로 이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동요된 마음에는 사물을 관여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고요할 때 그래 우리가 정관 그러죠. 고요히 관한다고. 그게 마음자리예요. 거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거울이라는 게 호래호연이요. 되놈이 오면 되놈 얼굴 보이는 것이고 활래 환연이라 중국놈이 오면 떼국놈이 오면 또 떼국놈 보이죠. 그런데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지도 않은 얼굴을 지가 잡다가 만들어 놓네요. 가고 난 다음에도 붙잡고 있네요. 이게 귀신 붙은 거울이지 이거 제대로 된 거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이 사람이 집에 갔는데도 그 얼굴이 비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 붙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귀신 붙은 마음이라고 않습니다. 그게 정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정신 공부인 것입니다. 그게 성의와 정신은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내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성의와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내면 공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면 이제 수신으로 넘어가죠. 이게 몸 닦은 거 이거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몸을 닦은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내 몸이라고 하는 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있는 이상 우리 나와 남과의 만남 속에서 내 처신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대로 못 닦는다라는 거, 제대로 처신 못하는 건 뭐냐? 그게 치우칠 벽자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미쳐버리고, 우리 조숙한 말로 하면 그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게 미우면 미운 대로 또 미쳐버리고, 그게 편백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은 흩어진 것이에요. 못 닦은 거, 그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치우친 데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좋아하고 미워하고 존경하고 불쌍히 여긴 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할 사람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놈 당연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아들 둘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놈 보면 예쁘잖아요. 공부 못하는 놈 보면 좀 그렇죠. 미워하고 나쁜 거 싫어하는 거 당연지사죠. 근데 어떻습니까? 미운 놈 새끼는 줘야 할 돈도 안 줘버리면 어떻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안 줄 것까지 줘버리잖아요. 그게 편벽이에요. 그것이 집구석을 망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흔한 집들 보시면 공부 잘한 애기하고 공부 잘못한 애기하고 있으면 공부 못한 놈이 꼭 빽빽해지네요. 그럼 공부 못한 놈이 잘못됐지만 부모님의 편향적인 처신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자식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과도한 것이에요. 이게 몸을 닦고 남과의 대인관계예요. 우리는 막 몸을 닦으면 대단하게 막 산중만 가셔서 가부좌 틀고 앉아 계셔야 몸 닦으신지 아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멀리 보지 마시고
당장 내가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람이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존경하는 거 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종교도. 광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워한데도 광신이 나옵니까? 평양적인 종교 생활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을 닦은 것은 멀리에서 볼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치우친 행동, 그게 몸을 닦지 못한다 이렇게 딱 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 보실 때는 성의정신 수신하면 산골짜기나 앉아서 나무함이 타버리나 해야 되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사에 있는 거예요. 대학은 이렇게 예전에도 교제했지만 오늘 현대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제라고 나는 항상 강조해요. 이게. 그리고 수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는 간단해요. 제가는 시민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사회입니다. 시민이 백성인자 이거 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명명덕과 시민 관계입니다. 사회의 초기 기반이 뭡니까? 집입니다. 사회의 중간 단계 대한민국입니다. 사회의 극대화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와 지국과 평천하의 3단계입니다. 바로 집과 나라와 천하, 이거 사회를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명명덕과 시민의 관계, 이거 간단합니다. 내가 닦았던 것처럼 남들도 닦게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친자하고 친민이라는 거하고 신자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간단해요. 양명이나 다산이나 그 사람들 다 친민으로 있습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게 자 방금 말씀드렸죠. 시민이라는 것 첫 단계가 가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우시는 거 이거 제가에 관련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십니까? 우리는 자식을 기를 때 이 키운 것이거든요. 기르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기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양육, 하나는 교육. 이 두 가지 다 겸하면 좋죠. 이게 양육도 이 말은 건강하게 잘 키우고 가르치기도 잘하면 참 좋죠.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면 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체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되 잘 안됩니다. 한쪽에 치우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교육에 집중했습니까? 양육에 집중했습니까? 야, 대학 갈 때까지 좀만 참아라. 그 양육입니까? 여러분은 교육에 집중한 겁니다. 이게. 그래놓고 몸이나 아프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그 양육입니다. 바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 육자가 붙은 것입니다.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따라서 양육과 교육의 차이는 뭐냐? 교육은 지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지적인 것을. 그래서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가 뭔 뜻이 많이 붙어 있습니까? 지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 교육에 중점을 두면 신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친민이 되면 지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민과 신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에 중점을 두느냐 행에 중점을 두느냐. 자,
여러분 지혜 문제가 우리 일반 사람하고 성인하고 다릅니다. 지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혜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선지후행입니다. 아는 게 먼저고 행한 게 뒤입니다. 항상 아는 걸 우선으로 우리 가르칩니다. 이것은 학자지사,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임금이나 중용에서 훌륭한 선자 봤을 때는 선지후행이란 말 보셨어요? 선지후행이란 말? 성인에게는 선지후행이 안 돼요. 성인에게는 뭐라고 글을 쓰느냐? 지행일치나 지행일체라고 써요. 이게 성인은 아는 것이 곧 행이고 행이 곧 아는 것으로 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성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양명과 같은 사람은 바로 지행일체설에 근거를 두면 친민이에요. 아는 걸 없애자 소리가 아니에요. 지행일체 사람은 어디에 중점 두느냐?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동시에 있지만 행에 중점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는 선지후행할 때는 행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에 중점을 둬요. 바로 이것이 공부하는 지행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지행과 우리 학자들의 지행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알면은 그 실천으로 넘어가지느냐? 불가능해요. 알면 바로 실천해 본 사람은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행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건 순임금 정도의 지혜, 큰 지혜를 가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이 지행에 있어서도 다른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친민과 시민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 주자학은 뭘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 바로 이 지라고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둬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신자가 그 뜻이 있어요. 해묵은 때를 갖고 살지 말고 새롭게 한번 때를 베끼고 살자. 이렇게 해서 대학에서는 바로 신자를 읽는 것이에요. 주자학에서는. 이유가. 자, 제가 치고 편찬하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전에 가서 다시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경문의 삼강령 8종목입니다. 삼강령 8종목을 분해하면 이런 식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도표를 대학 경문 일정도가 있는데 제가 만들기가 컴퓨터로 만들기가 힘들어 못하겠더라고요. 또 붓으로 써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방금 말했듯이 대학에는 삼강령 8종목이 있고 그 실천하는 방향으로 지지유예로부터 시작해요. 지어지선을 알고 나면부터 시작해요. 이게 첫 단계예요. 알면 일정한 방향이 설정된다. 정.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뜻이 짜거든요. 먼저 알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일정한 방향이 생긴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일정한 방향이 생기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그게 정의 위에 능정이라고 할 때 이 고요점자예요. 이게. 네 번째는 마음이 편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몸이 편안해. 이 몸이.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정해지고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것이 다섯 번째 능여라고 하는 생각여자예요. 이게. 그리고 나면 여섯 번째가 능득그래요. 능이 얻을 수 있다. 이 단계가 방금 지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지자, 지지로 시작해서 능득으로 갔지요. 이게 선지후행이에요. 아는 게 첫째 단계고 얻은 것은 여섯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선지후행이에요. 아까 썼던.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지로부터 시작해서 정정안이라고 하는 행동을 거치고 나면 다시 지식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행으로 왔다. 그럼 이것은 뭐냐? 지행교수의 방법. 이 사람의 지식과 이 행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알고 나면, 아는 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행하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알고 다 끝났다. 지식 공부 끝났다. 그리고 행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대충 아시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험의 습득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험에 의한 습득지는 다시 더 심오한 행동을 낳아줘요. 바로 이 방법이 지행교수법이에요. 이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교차하면서 더 심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삼강령 8.5이라고 하는 거 다 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경물치지, 성의정신 이거 한 단계 완전히 끝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삼강령 8.5를 실천하는 공부로 경문일장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게. 자, 이래가지고 이 경문 1장이 끝나면 전 1장부터가 전 수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전 수장부터가 이제 명명덕에 관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 명명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전체 수장 보시면 첫 번째가 이게 두 가지로 거기에 전문 1장이 쓰여 있어요. 그게 시대로 나왔는데, 하나는 강도라고 하는 문왕단시고, 그 다음에는 태가배활 고시천지명명은 상나라 때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나라 문왕에서, 그 다음에 상나라로,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재전의활 극명준도 그랬죠. 그건 요순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명명덕이라고 하는 거 주나라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나라 당시에도 행했고, 한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순도 했느니라. 시대로 보면 이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자, 강고예월 극명덕이라 반드시 명덕을 해야 된다. 명덕의 당위성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 바꿔. 그런데 자, 앞에서는 극명덕이라는 명덕을 썼는데 태갑에서는 명덕이라 쓰지 않고 태갑에서 상나라 때 태갑은 뭘 썼느냐? 명을 썼어요. 바로 이것이 명덕의 본원이에요. 사람한테 있을 때는 덕자를 쓴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덕자 썼는데, 사람 마음은 내가 만들었느냐? 이게 부모가 만들어줬느냐? 이거 부모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명덕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늘의 밝은 명에서 나온 거라고. 명덕의 본원을 밝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 번째가 이게 준자를 쓰거든요. 클 준자. 밝은 것하고 큰 것하고 차이가 뭐냐? 간단해요. 이거 불이 밝죠? 형광등이. 형광등이 밝을 때는 저거 건전지 하나만 됩니까? 저게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밝은 것이 나오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이 밝은 덕을 가지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큰 게 있어야 돼요. 큰 것이 있어야 밝은 것을 낸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명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뭐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명덕이라고 하는 실체와 명명덕이 왜 어두워졌다가 밝혀야 하는가? 그 방법은 뭔가? 그걸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선 제가 한 3장까지 하고 내일 명명덕에 관한 부분을 한 20분 동안 다시 좀 보완해 드릴게요. 오늘 나간 것은 좀 더 나아가고요. 이제 이러고 전 1장이 이런 세 단계로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 1장에서. 그게 뭘 썼느냐? 계자명량이라 이 자자예요. 마음을 밝히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돈 많은 애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 마음은 자기뿐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대신 힘든 일 대신 남들이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머리 보지 마지. 그 어려운 이야기하면 자꾸 어려워지니까 애비가 유식하면 자식놈 공부 안 해도 유식합니까? 애비가 훌륭하게 행동 잘하시면 자식놈은 절로 안 가르쳐도 지가 안 해도 훌륭해집니까? 아는 것 훌륭한 거 지가 안 커서는 안 되네. 이건 자기가 해야 할 책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네. 그러함으로 요임금같이 훌륭한 사람이 계셨지만 요임금의 요손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왜 애비덕을 못 봤습니까? 그놈들이 안 해서 못하네요. 반대로 은임금 아버지같이 곤까지 나쁜 사람이고 순임금 아버지같이 부모가 그리 나빠도 왜 훌륭한 자식이 나옵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자예요. 다 제할 탓이에요. 이건 남이 하는 게 아닌 거라고요. 내 마음 애비가 해준 게 아니에요. 애비도 해줄 수 없는 이거를 남들이 해주겠어요? 바로 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 이건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명명덕을 해석하는 그 전문의적 뜻입니다. 이렇게 대학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간명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일상사회에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 두 번째는 신민이지 않습니까? 신민 간단해요. 신민 3단계로 나와요. 백성을 새롭게 하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래야 됩니까? 그게 신민의 전제 조건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국민을 다스리려면 통치자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신민은 새롭게 한다는 거, 이 새롭게 한다는 남을 새롭게 한다는 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기부터 먼저 세워라. 이게 신민의 첫 단계다.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앞에서 이 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명덕이라고 하는 거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러면 교육도 선생이 가서 옆구리 찔러야 가르쳐집니까? 안 흘러노? 안 돼요. 백성도 거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백성도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을 통치자는 옆에서 잘한다고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 역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치자라는 것은 백성을 갖다 막 목욕통에다 넣어놓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세탁기에다 넣어놓고 확 돌려볼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명덕을 자기가 밝혀야 했듯이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치고 부추겨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통치자라고 하는 거 입에다 막 넣어주면 좋은 임금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라고. 그것이 간보예와 적신민이에요. 그게. 그럴 때 신민이라고 할 때 신자가 백성을 새롭게 진작시켜준다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진작시켜주는 거라. 이게 통치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육아에서 이걸 교육으로 갖다 놓으면 어때요? 종교는 그러죠. 바로 99마리의 양보다 하나 나간 놈을 데리러 가죠. 육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육아는 어떻습니까? 선생이 쫓아가서 가르친다는 말 봤습니까? 무왕교지. 찾아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없다. 이게 오문 내자 교지요. 나는 들었다. 찾아온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육아는 그래서 찾아가면서 막 공부 안 할 놈을 갖다 옆구리 찌르면서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선생님 역할이 없어요. 이게 육아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레자를 불가하고, 그래서 육아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첫째 뭐냐, 학문이라고 하는 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다 받아줘요. 그런데 공자가 어떻습니까? 공자가 문벌을 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어떠시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자 불고, 오는 사람은 막지 않겠다. 근데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행속수, 공부한다라는 성의를 10마리 검포를 갖고 와라. 그게 성의예요. 이게 그렇게 공부하려고 한 사람을 가르쳤지, 아무나 내가 그 문벌을 안 따지니까 다 가르친다고 문 밖에만 걸어가면 손짓해갖고 야 너 이리 오라는 게 아십니까? 공자가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려는 성의를 갖춰오면 가르쳐요. 이게 육아예요. 이것이. 이게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시민도 스스로 새로워서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을 가르쳤지, 그리고 다스렸지, 인심성이 없어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임금이 새롭고 백성들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신민은 마지막에 나라의 운명이 새로워진 거예요. 작은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고 제후나라는 천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새롭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막 민간들이 막 그 태평성대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일신되는 거예요. 그게 신민의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백성을 새롭게 하면 막 어느 정도 뭐 도덕적 관련, 그게 아니에요. 신민의 극대화는 나라의 운명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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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이 신민의 극치에 그게 마지막 3단계예요. 그것이. 그래 여러분 생각할 때 막 뭐 갈쳐가지고 뭐 민심이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신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학은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제2장의 뜻이에요. 그럼 제3장은 이제 지어지선이잖아요. 지어지선은 그게 5절로 돼 있어요. 5절로 돼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가 뭐냐? 물건마다 반드시 지선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비유법이에요. 자, 서울이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거. 그럼 비유로 뭐냐? 모든 물건에는 최선의 장소가 있다. 최선의 장소. 그게 지어지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 지어지선 첫 번째 지선은 존재한다예요. 우리 사는 거주지에도 지선이 있듯이. 자, 존재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당위성이에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꾀꼬리와 같은 것도 어디 앉아서 우느냐? 울 적에 아이 직관에 가서 울랍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그래서 꾀꼬리도 어느 길을 올라가느냐? 가장 높은 언덕에서도 나무숲이 좋은 것. 바로 그것은 뭔 비유를 하느냐? 꾀꼬리가 울기 좋은 가장 좋은 지선처. 봐라. 꾀꼬리도 이렇게 하나에 우는 것도 최선의 장소를 가린다. 하물며 사람이 지선처를 몰라 되겠냐고. 이게 당위성의 강조예요. 이것이. 그럼 세 번째. 지선의 조목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문왕을 갖다가 들먹거린 거예요. 신하는 공경하는데, 임금은 어진 정치를 하는데, 자식이 되면 효도. 지금 말한 공경과 인자함과 효도, 이것이 거기에 맞는 지선이다. 친구가 있다면 믿음에 그치는 것, 그것이 친구에 있어서의 지어지선이다. 자, 이렇게 보면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데, 자, 선생은 선생 자리에, 제자는 제자 자리에, 남편은 남편 자리에, 부인은 부인 자리에. 이와 같이 우리는 지어지선에 조목이 존재합니다. 이게. 네 번째.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어지선은 두 가지를 먹고 있죠. 여기 마이크도 하고 조금 지어지선까지만 하려고 했더니 지어지선 작가님 하려고요. 지어지선이 두 가지 먹었잖아요. 명명덕하고 신민하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두 가지를 거는데, 하나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명명덕의 지어지선이에요. 뒤에는 신민의 지어지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명명덕의 지어지선이 뭐냐? 거기에 보시면 도하자오, 공부하는 길이다. 스스로 몸을 닦는 길이다. 바로 이것이 명명덕을 하는데, 학문이라고 할 때, 도하자오 할 때 배울 학자가 뭐냐? 그게 경물치지를 말해요. 스스로 닦은 거 뭐냐? 소위 정식 수식. 거기는 또 조목이 해가지고 준율이며 위율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몸이 내면으로는 지극한 덕을 가지고 바깥으로는 성대한 위율을 갖춘 것이다. 이게 명명덕이다. 명명덕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명덕의 지어지선과 신민의 지어지선 뭐냐? 여러분은 신민의 지어지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지죠. 그리고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진작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도덕적 관련인데 사람들은 살라고 발부동한 게 뭡니까? 가만히 봐보십시오. 다 먹고 살라고 그런 것이네요. 그게 사람은 막 도덕적으로만 글써놓은 것 같지만 절대 그러네. 신민의 저지선 다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에서 지선이 있느냐. 제각기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얻을 때가. 그래서 이 나라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벼슬하는 부류. 한 부류는 소위 피통치자들. 그 두 부류가 만족하면 그게 친민의 저지선이에요. 그러면 통치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예전에 통치자가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벼슬자리 잘 물려갖고 거기에서 좋은 법을 갖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통치자들의 신민의 지어져서 본 거예요. 그게 이 피통치자들, 그건 소위는 이렇게 했거든요. 락기라기 리기리 할 때 즐골락자가 뭐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백성들이 이롭게 여긴 게 뭐냐? 간단해. 이 피통치자들이 좋아하는 거 살기 좋은 세상이 즐골락자예요. 그걸 미풍양속이라고 해요. 민심이 좋은 거. 그럼 리는 뭐냐? 그게 정전수전. 정전을 해서 밭대기라도 제대로 갖고 살고 집구석이라도 제대로 갖고 사는 거. 그게 신민의 지어지선이에요. 그게 막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가 도덕적 관념에서 막 이상주의로 나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좋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 그게 신민의 지어지선이에요. 그게 통치자들은 자리 물려받아가지고 좋은 제도에 의해서 정치 잘하는 거, 그게 통치자들의 신민의 지어지선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거, 이 5단계가 바로 그 점이에요. 지어지선은 있다. 새해도 하거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종목이 뭐냐? 그것은 그 사람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식이면 자식 할 길이 있고 애비면 애비 할 일이 있고, 이게 지어지선의 종목이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지어지선과 나라를 통치하는 지어지선으로 나뉜다. 이게 지어지선의 5단계입니다. 이것이 대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몇 개 안 되지만 굉장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대학이라는 것을 너무나 도덕적 관념이나 어떤 도덕에 심성시하는 그런 안목으로 글을 보니까 모든 글들이 딴 나라 세상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고전은 그렇지 않아요. 성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고 내가 괜히 할 말도 아니고, 성인이 나오실 때는 항상 누구 편에 서서 글을 썼느냐? 대체로 민중의 편에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니저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중요 정치를 좋은 정치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좋은 정치합니까? 통치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정치하라고 합니까? 다 이 민중을 잘 살기 위해서 써진 글들이에요. 그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조금 대학을 줄이고 바로 중용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